이번 시간에는 맹목적 지지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은 극단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 중에서는 아주 맹목적인 지지, 맹목적인 혐오, 이런 형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원인, 그리고 그 해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극단주의, 배타성, 그리고 맹목적 지지. 이것은 세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단주의라는 것은 정규 분포 아시죠? 제가 이제 옆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양쪽 극단을 있고 중간치 있는 사람을 보통 그 노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양 극단에 있는 거를 에브노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극단주의라고 그러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극단주의 자체만큼은 그렇게 꼭 나쁘고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나치 하에 있다 말입니다. 나치 하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치에 순응하고 선동돼서 있을 때 비율상으로 누가 제일 많을까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순응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 오른쪽 극단에 있는 사람은 나치하고 정말 열심히 싸운단 말입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극단주의고 과격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게 정상일까요? 그래서 극단주의에 있어서는 너무 정상과 비정상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향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지능 검사라든지 성격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 정규 분포를 보고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양쪽 극단의 지능이 아주 높은 사람, 아주 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극단주의를 정규 분포로 꼭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맹목적 지지는 이거하고 다른 거죠. 그냥 무조건 지지를 하는 거죠. 이유는 없습니다. 맹목적이라는 말이 있죠. 그냥 무조건 지지 아니에요. 무조건 좋고 그거에 반하는 사실들이나 팩트들이 발견됐더라도 거부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맹목적인 어떤 혐오를 낳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맹목적인 지지를 하려면은 그 반대편의 악당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공 속에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 허공에다 대고 이제 나쁜 사람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나는 저는 그런 표현 자체도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이전에 조국수 이런 사람들 자식이 입시 비리를 했는데 그걸 왜 수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전과 사범을 왜 수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조건 지지, 그리고 무조건 혐오, 이 양 극단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극단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배타성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항상 세 가지가 연결됐을 때 상당히 위험한 건데요. 제가 이제 극단적인 것은 그렇게 꼭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단어라고 이야기 드린 반면에 배타성과 그리고 무조건 지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미죠. 배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기 사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나쁜 사람들이고 내가 자기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옳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배타성과 맹목적인 지지는 동질 집단일수록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전과 사범도 무조건 지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 속에서 더욱더 이제 과격해지겠죠.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반드시 전과 사범을 하는 데는 그것도 조작된 거야. 아니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 정의를 위해서 검사 사칭을 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과격해지는 거죠. 이 광심 집단을 보면 동일 집단이 모이고 배타적일수록 점점 더 과격해지죠. 극단적인 이제 행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배타성, 맹목적인 지지, 그리고 극단주의.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맹목적인 지지는 왜 일어나는가?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 조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좌파, 이쪽에 있어서는 통일전선 전술,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작업, 그리고 대중선동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86세대들이 정말 퀄리티는 떨어지고 공부는 안 했었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사회 경험도 없고
그렇지만 그 이미지 조작이나 대중 선동 기술은 정말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언론은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고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대중 선동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작되어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중국 사람들인지 한국 사람들인지 이 파악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정말 이게 연령층이 어린 것인지 그 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중 조작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인지 부조화를 싫어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 사람이 전과 사범이란 말입니다. 그럼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사람은 택하냐면, 저 사람은, 이런 면도 있고, 허우대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말은 잘하지만, 옛날에 저런 짓을 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에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OX, 정답,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을 동시에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톰과 제리의 세계, 톰과 제리 만화 아시죠? 아니면 마징가 제트의 세계입니까? 그러니까 선악이 항상 분명한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톰과 제리 그 만화에서 같이 치즈 하나로 고양이와 개와 쥐가 항상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톰과 제리의 세계라는 면이 더 강하죠. 근데 그렇게 담아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아. 메시아야. 그리고 이 사람 나라를 구할 사람들이야. 그 흠결이 없어. 아니면 아주 악당이야. 그러니까 이 딱 극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경력이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머리가 복잡하고 인지 부조화가 생기니까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한쪽을 택해버리는 거죠. 극단적으로. 맹신, 맹목적 지지로 또는 맹목적 혐오로 이렇게 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화도 관계에 있고요. 교육도 관계에 있고 또 그 사람의 지적 능력도 관계에 있고 그 사람의 또 성격도 관계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우리 맹목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상당히 어떤 그 피해의식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 높고 그런 사람들은 맹목적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좀 유하게 보죠.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움츠려 두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꽁꽁 감추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그 어떤 기대를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죠. 국가 대항전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자기 개인한테 얼만큼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근데 만약에 한일전에서 우리나라가 축구대표팀이 졌다 그러면 매국노가 되죠. 그런데 그냥 경기일 뿐입니다. 모든 그 적대감,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분노, 이런 것을 전부 그 스포츠에다가 다 담아내가지고 거기서 해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치 지도자, 평상시에 자기가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학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또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거나 그 부분에서 자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맹목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 체제가 너무나 착취적이고 그리고 그랬을 당시에는 이제 메시아 사상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럴 때는 어떤 메시아가 와서 나를 구해줄 것이다. 이랬을 때는 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자기 자신의 불만이나 이러한 것들, 자기가 자신의 피해의식 이런 거를 온통 어떤 한 개인에 해서 그 사람이 해소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맹목적 지지를 낳습니다. 특히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이게 뇌 구조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언론은 굉장히 왜곡이 됐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이 장악을 하고 특정 세력이 여론을 조작을 해서 이렇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인포메이션도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선호하는 유튜브나 내가 선호하는 생각들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를 보면서 더 맹목적 지지가 심해집니다.
대중 여론 조작 이런 거하고 맞물렸을 때 이제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육에 종사하니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전까지 정답을 찾는 그러한 항상 공부, 그리고 뭐 OX 아니면 정답, 사회과학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인문과학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답에 가까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안, 뭐 아니면 어떤 것이 근접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떻게 조정하는가, 어떤 사고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대학서부터는 공부를 하는데 이 적응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끝내 졸업할 때까지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정답 아니면 오답,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융통성 있는 사고, 그런 걸 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시각을 만들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어린 학생들, 어렸을 때 그 좌파 세뇌화 교육에 이렇게 세뇌화된 학생들이 오더라도 대학에 와서 다양한 걸 보여주면 이거는 좌파적 시각이고 이거는 우파적 시각이고 이거는 중도적 시각인데 너희들이 공부를 더 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아봐라,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 유튜브는 이제 그렇지 않죠. 제가 유튜브는 이게 자유시민 교육이니까 워낙 지금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제 학부학생들은 이제 변화가 되고 또 이렇게 젊을수록 좀 변화가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교육도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고쳐에 나가야 될 점, 그 외에도 상당히 많지만 이제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을 하는 것이 좋은가. 첫 번째는 합리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합리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사고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크게도 봐야 되지만 작게도 보고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것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남자 성격은 어떻다, AB형은 어떻다. 이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합니까? 그러면 AB형이 성격이 전부 같으면 전 세계에 있는 AB형의 모든 성격이 같습니까? 그러면 서울 남자가 모조리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뭉뚱걸려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개별 사안으로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중국의 침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 또 외부에서 침투되어 오는 중국인들, 또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사람, 또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화교로 와서 이전에 차별을 많이 받던 사람들도 있고 같은 처지가 아니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뭉뚱거려서 사고하지 마라. 무조건 마징가제트고 하나는 아수라백작 악당이다,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남의 기대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의 기초는 개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합리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하는 마음을 이렇게 크게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국 제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 개인을 보고 막 숭상을 하고 그 사람이 다 해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 세상을 승리를 주고 이 세상에 자유민주주의를 기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에 있어서 비중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 제도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고, 그 제도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꼽히고, 또 시장 경제가 작동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개인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제도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자아 강도를 좀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남은 어떻게 또 이 사물을 볼 것이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자아 강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로요, 무조건 거짓말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저 말하고 그러는 정치인들 있죠.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아 강도가 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 이렇게 인정을 하고서
내가 참 그날 잘못했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네. 이게 자아 강도가 높은 겁니다. 자아 강도라는 것은 나의 자존감. 그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잘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말을 막 바꾸고 그것이 또 정치인의 미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자아 강도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뻔뻔스러운 아주 파렴치한 인간일 뿐이죠. 그리고 정치인이 왜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인간이 돼야 된다는 덕목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진솔하고 사람들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자기 잘못도 인정하면서 고쳐나가고 수정하는 것이 자아 강도가 강한 거고 자존감이 강한 겁니다. 이것을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책을 많이 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한다든지, 이 세상은요, 자기가 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정치 지도자나 이상한 사람들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리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이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혜택이 있겠습니까? 기분 좋은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에 모든 걸 다 걸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비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이 불의가 있을 때 내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누가 싸워주는 게 아닙니다. 남의 기대어 가지고 남이 싸워주면, 부정선거를 다른 사람이 막아주면 나는 거기서 그냥 어부지르다 당선이 돼야지, 이러는 사람들, 이러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서면 그냥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기는 쪽으로 붙어야지. 참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또 자식을 교육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혼을 팔고서 그냥 줄을 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나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전문가를 믿지 않고 학자를 잘 안 믿는 풍토가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나라에서 보면 문제도 많지만 사실 전문가 그룹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대안도 좌우를 떠나서 거의 다 나와 있고 선택뿐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유리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를 들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라든지, 조금 내고 많이 받게 한다든지, 그런 소리를 하면은 미친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줄 서는 사람들, 그런 지식인들 때문에 전문가들의 권위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또 그런지 알고. 근데 대학에서 학자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 전문적 능력이 있고, 또 정책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정당에 줄을 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제가 이렇게 지금 자유시민운동, 그리고 부정선거 방지운동 이런 걸 하니까 정치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인데, 다시 말씀드리죠.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빨리 이 일이 정리돼서 내 개인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제 일, 그리고 제 건강을 돌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있는 곳에서.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 후손들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부대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